자, 무감리 둥근 7번지. 아무튼, 다 쓰셔라. 무감리 둥근 7번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무감리 둥근 7번지고요. 무건지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얼마인지도. 제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앞에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거 맞죠? 도로에 붙어 있어요? 네? 몰라? 자, 보세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무감리 8월 국어예요. 네? 국어야, 국어. 국어가 넓게 잡혀 있죠. 네? 이 식당인데 여기 국어야. 그래서 포장이 돼 있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발로도 있을걸요? 네? 학생이 공부한 발로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건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 오늘 학생 목적이 뭐라고요? 공무원하고 프리티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질문하는 건 그거야.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요? 네? 왜 안 돼요? 그죠? 자, 됐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죠? 안 된다고 했다가 되는 것도 괜찮은데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멱살 잡히잖아.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멱살 잡히잖아.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야. 자, 이 국어를 이용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할까요? 어떤 근거? 여러분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자, 무감리 8월 국어죠. 아까 제가 나눠드린 데 답이 있는데. 사실상의 도로. 그렇죠. 그거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상의 도로. 그 다음 사람 누가 얘기했어요? 네? 사실상의 도로. 네. 이게 사실상의 도로인 거예요. 자,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는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는 법정도로 플러스 사실상의 도로. 이게 사실상의 도로예요. 법정도로 아니죠. 그거잖아. 근데 이거 도로 막을 수 있어요? 활로가 있고 포장도가 있고 구간기 이장님이 칩서가지고 이렇게 덕분에 이 안까지는 리도예요. 리도. 확포장은 안 됐지만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는 법정 도로와 사실상의 두 가지를 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건 뭐요? 사실상의 국어지만 사실상의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사실상의 국어에 적혀 있지 않아. 근데 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를 목적에 사용성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입도 되겠지. 근데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명백히 사실상의 도로예요. 왜 사실상의 도로냐? 위로 붙이기 있잖아. 응? 많은 사람이 이 뒤로 다니는데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나만 쓰면 뭐예요? 나만 쓰겠다. 없는 길을 내가 만든다. 뭐예요? 사용수익권가 받아야지. 네? 국어 외의 목적.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목적 사용이냐 목적의 사용이냐. 아시겠어요? 그걸 많이 얘기해요. 자, 이거 목적의 사용을 이미 과거부터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도로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땅 제가 케이스를 좀 화면이 좀 한데 내가 공부에는 안 붙었어 내 땅이. 근데 국어를 건너오면 내 땅하고 붙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국어 전부가 되지. 뭘로? 도로. 그게 목적의 사용이에요. 국어는 국어로만 써야 되잖아. 그죠? 그건 목적 사용인 거고. 목적 외의 사용. 왜 목적 사용, 목적 외의 사용이냐. 이걸 잘 따지셔서. 네.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따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의 사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됐죠?
자, 개발과 도로. 개발과 도로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진입도로, 건축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진입도로, 도로 기능, 개발조건, 그 다음에 도로계획서는 성장 관리계획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장 관리계획서. 계획도가 아니에요. 도로계획서. 네? 뭐라고요? 기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네? 사용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저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도구가 없어. 목적의 사용을 받아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국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맹지죠. 맹지의 정의가 뭐예요? 도로에 접하는 면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걸 맹지라고 하잖아요. 자, 길은 있어. 내가 다녀. 지목이 도야. 지목이 도인데, 건축허가 받으려고 했더니, 관계 공무원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수납서를 받아오래. 무슨 말이죠, 그게? 사용수납서 받아오려면 다 받아와야 되나? 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돈을 줬다는 것 같긴 한데, 돌아가셔서 알 수는 없고, 네? 다시 지으려고 했더니, 옛날에 도로 지정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니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이 새벽 되잖아. 네? 하고 다 희사받았지. 희사받아서 다 포장했잖아. 누가 믿고 그거처럼.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문제는 내가 그 땅을, 도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은 운이 멱살 잡기 쉽잖아. 싫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는 거야. 자, 권한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하실 때 공부하죠. 권리. 또 뭐 있어? 권리하고 권한. 또 있어. 뭐에 배우지? 권한, 권능. 그 다음에 또 권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권리 같은 거 할 때는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률설 이런 거 하는데 좋고. 자, 권한은 뭐야? 권한은 뭘 얘기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땅을 쓸 수 있는 법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근거야. 그게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소유권이 있든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으면 그렇죠. 임대차를 맺든지 아니면은 지역권을 갖고 있든지 통행 지역권을 갖고 있든지 그 권한인데 그것을 공무원은 네가 객관적으로 제출해라, 입증해라. 소유권은 등기 떼다 주면 되는데 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돈 줬대는데, 응? 그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래서 뭐야? 그 권한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죠. 아까 말한 사실상의 도로도 권한이 되겠지. 사실상의 도로니까 공도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죠? 그것도 권한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도로 지정 절차를 밝힐 수 있게끔 건축법의 건축조례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 지정을 받든지 우리가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저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지. 공짜로 해주나? 아니 막걸리 고기 사주고 막걸리 사줘야 되겠지. 다만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4m를 확보해야 되고 또 6m를 확보해야 되고 8m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건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규정이 있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접도문은 몇 미터예요? 접도문은 2m의 원칙. 2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자, 2m가 안 돼도 법에서 명시돼 있잖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집 짓고 살 때 얘기고, 네, 혼자 집 짓고 살 때 얘기고. 근데 규정이 있잖아. 우리가 방치 도시계획조례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죠. 네.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데서는 뭐라고요? 진입도를 6m 확보해야 돼. 별도 명시하고 있잖아. 네, 공부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권한을 이해하시고 내가 권한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주든지, 아니 막히게 받아주고 계속 사정하든지, 아니면 도로에 대한 판결을 받든지, 네? 그죠? 네. 그리고 도로 지정이라는 게 우리가 도로 기능에 대한 거죠. 도로 기능 한번 볼까요? 도로 기능. 도로 기능은 첫째, 통행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산안. 불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못 도망가. 도로로 도망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위생, 소방. 저 위생. 위생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골에서 그냥 버렸어. 그 밭에서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침입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물도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도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용 거론에 대한 도로 판례 법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도로가 어떤 여유로 개설됐는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땅을 개발하려고, 공도에 붙지 않아. 그 땅을 내가 개발하려고, 진입도로를 내가 개설했어요. 아셨어요? 그때 뭐야? 관공서에다가 기투청 다수가 쓰는데 내가 동의한다. 이감리면 청구해줬어. 근데 내가 안 한 거지. 설계 사무실에서 대신했지. 그리고 나중에 딱 말하지. 나 동의해준 적 없다고. 본인이 이가 떼어주고. 도로 지적된 거야. 아시겠어요? 특히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도로로 다진해 도로를 안 만들면 나머지는 다 맹지잖아. 그죠? 크잖아. 그럼 내가 이 도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양쪽이 맹지에서 다 탈출했죠.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제 아까 권능이라는 번원 말고 권능은 어떤 그러니까 법률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이제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어요. 자, 자진해 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은 유보돼 있지만 나한테 유보돼 있지만 수용되는 보상은 많지만 사용 수익 권능은 인적 필지의 편익에 제공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승낙서를 하는 순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고, 네? 그리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면은 지표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지하까지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로의 기능이라는 게 위로 다녔죠.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밑으로도 다니는 거예요. 전기, 그것도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전봇대로 했었잖아. 네? 예, 그렇게 지금 판례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권 확인 소송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요즘, 옛날에는 수도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요즘 뭐, 광주도 지하수가 다 오염돼서 수도 없이 살 수 있나? 칙칙하잖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권 확인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주의토지 통행권으로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행위는 안 된다. 네? 농사 짓고 뭐 다니는 건 되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도로 지정 해놓고 그걸 갖다가 뭐 돌 같은 걸로 막는다. 그럼 뭐예요? 일반교통 방해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뭐 자료는 다 올려드렸으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판례들을. 그 다음에 공유도로는 단지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길을 내 가지고 여러 필지를 나눠서 가졌어요. 근데 도로는 공유로 찾고 있어.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공유도로에 대한 어떤 이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공유물에 대한 목적 사용에 대한 아까 목적 사용 목적에 사용 말씀드렸죠. 도로 쓰면 되는 거야. 앞으로 저기 옆으로 다니게 하고 문이 크게 다녔어.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로 있으니까. 다만 같이 써야 되는데 지분별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혼자 많이 썼다면 그러면 부당이익에 대한 문제는 생겨. 그럼 별로. 네?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가 맨 안쪽에 산다고 일부 까고 공사를 지어. 그건 목적 사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건 공유물 처분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게만 사용해요. 그 다음에 국어가 대표적인 게 목적의 사용의 대상이 되죠. 두 번째, 둘이 안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목적에 따른 승인을 하는 거요. 자, 국어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발 조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개발 조건. 제일 중요한 게 진입도는. 아까 얘기했죠. 진입도. 현황도로는 건축법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법정 도구도 있고 사실상의 도구도 있어. 사실상의 도구도 건축법상의 도구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도별, 그 다음에 규모별에 따라서 사실상의 도구를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택 짓는 데는 웬만하면 해주지. 네? 주택 짓고 살겠다는. 근데 그 다른 것은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후승을 하겠지만 법정도로는 국회법상의 도구, 도로법상의 도구, 사도법상의 도구, 그 다음 관계법령에 의한 도구,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시의 위치를 지정 분고한 도구, 이렇게 5가지를 보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도로법상의 도구 중에 이제 고속도 있죠. 고속도. 고속도는 건축법상의 도구가 아니에요. 왜? 건축법상의 도구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보행과 엔드야 엔드. 보행도 돼야 되고 자동차 통행이 돼야 되는데 고속도는 대부분 보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는 법정도구야. 하지만 건축법상의 도구는 안 된다. 뭐 간혹가다 쓰듯이 가시는 것도 있어요. 위험하지. 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배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하 생수, 수도가 안 들어도 생수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먹는 거 버려야 되지. 그죠? 버리는 거 배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공인중개사 등급처리가 가르쳐 줬다고. 이거는 다 배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목은 국어라고 되어 있지만 용수로가 있어요. 용수로가 있고 용배수로가 있어요. 중개사고나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저런 걸 실수하는 배수 등급을 버리는 거죠. 용수로. 네? 공사지, 그러니까 그 농어촌공사 댐에서 공급받는 걸 용수로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오수를 연결하게 돼. 자, 목적의 사용 신청해봐. 신청해봐. 근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내가 단독주택 하나 짓고 살겠다. 해줄 수도 있어. 네? 용매수라고 해요. 용매수. 저기 그냥 반응 오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는 게 딱 그냥 흘려보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주기업 신부 강의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보는 널려 있죠. 여러분들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식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식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하는 거. 경험을 내가 확실히 냈거든. 근데 제일 위험한 게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경험은 중요해. 하지만 그 경험을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돌다리 계속 죽여. 또 물어. 네? 031-760에 2000번 전화해갖고 중국에서 전화해서 어제 하수 물량이 있었어도 오늘 없을 수도 있어. 자신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용배수들을 두들기고 있어. 네? 담당자 안 해주면 네 하고 빼. 그랬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 가서 또 넣어.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왜? 용배수들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네. 내가 PPM을 최대한 낮추겠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버리겠다는데도 안 해줘. 우리가 이런 하천이나 국어를 공수면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공수면이 아닌 게 있어. 우리가 지목은 국어야. 내가 공장선이 길라잡이 보면 지목이 나오죠? 지목 국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봐. 다 알아. 다 아니까 그냥 대충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어가 나와. 국어에 대한 정의가. 네? 그래서 정확히 보세요. 자, 국어. 지목은 국어지. 자, 공수면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수면이지. 용수로는 뭘까요?
용수로는 뭘까? 공수면은 뭐야?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 관할이 건축 토지대장을 딱 띄잖아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도 돼 있어 관리청이. 물론 행정재산이죠. 근데 용수로 농어촌 농어 아니야 농어촌 농수산시죠. 아 뭐요? 아까 얘기했잖아. 농지 개량시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알겠어요? 기반시설이 되는 거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고. 그래서 그 관리청이 어디요? 농림수산식품.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어. 다 개발돼서. 뭐 보호할 농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국어로 돼 있고요. 지금은 국어로 돼 있고 관리청이 국어로 돼 있어요. 농림수산식품. 그거는 뭐예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죠. 그다음 정통식, 뭐 상수도 지하수,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진입도로예요, 진입도. 그다음 배수가 없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배수. 진입도로가 있으면 뭐 진입도로에다가 발을 깔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사실상의 도 이런 경우에는 배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수를 찾으셔야 돼요. 건축법상의 도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구. 이게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대한 규정이에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구고, 그리고 예의 규정 있잖아요. 그죠? 네, 예의 규정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가지.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는 도구. 5가지. 여기. 국회법에 대한 도구, 그다음 도의법에 대한 사도법에 대한 관계법률. 이게 이제 뭐 용어적으로 준비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산지관리 임도. 뭐 임도 같은 경우는 뭐 임업인의 주택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경우 가장 많은 게 이거죠. 네? 여기 이게 다 계획공부잖아, 이건. 국회법에 들어, 공법에 들어, 다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그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구 중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결정되게. 이것들이 도시계획 도구잖아. 그죠? 나머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막 하자고, 잘라서 들어가잖아. 응? 그죠? 완전 쳤잖아. 여기 건축 허가나 신고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